킬빌 앤드 김현정. 세상 모든 복수단 모아 재창조한 킬빌. 매혹적 액션 영화 들고 온 쿠엔틴 타란티노를 도쿄에서 만나다. 쿠엔틴 타란티노가 6년 만에 새 영화를 만들었다. 이소룡의 노란 트레이닝복을 입은 우마 서먼의 사진만으로도 이미 범상치 않았던 영화 킬빌이다. 인용한 영화는 세다가 지칠 정도고 타란티노가 좋아하는 장르도 빠짐없이 들어갔다. 그러나 킬빌은 그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도 한 계단 도약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내가 만든 첫 번째 액션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일본을 찾은 타란티노를 만났다. 아들을 동반한 검객에서 칼에 벤 사무라이는 죽음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는다. 이건 추운 겨울 찬바람이 스치는 소리군. 항상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사무라이의 상처에서 뿜어져 나오는 핏줄기가 서걱거린다. 사막 같았던 그 비장미를 다시 느낄 수 있을까? 이미 30년 전에 사라진 피 묻은 원한은 피로 갚아야만 하는 세계. 쿠엔틴 타란티노는 검을 든 두 명의 여전사를 눈밭에 세워 바로 그 세계를 현재로 이끌어냈다. 그의 네 번째 영화 킬빌은 타임의 표현에 따른다면 가장 순수하고 영화적으로 독창적이었던 옛 영화들을 재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대담하게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한 영화다. 블랙스플로이테이션과 마카로니 웨스턴, 사무라이 영화, 쇼브러더스의 쿵후 영화가 킬빌의 여정을 따라 몸을 섞는다. 세상 모든 복수담이 여기에 모여 한편의 매혹적인 액션 영화가 되었다. 킬빌은 타란티노가 6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그는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이 뒤엉키는 복잡한 영화들을 만들어왔다. 대사는 폭포처럼 거셌고 편집은 조급하게 다름질쳤다. 그러나 킬빌은 면사포 아래 진뭉개진 신부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첫 장면부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숨을 쉬기 시작한다. 낸시 시네트라가 쓸쓸한 어조로 부르는 뱅뱅, 검은 실루엣으로 떠오르는 코마 상태의 여인, 4년 만에 깨어나 뱃속에 있어야 마땅한 아기를 찾는 다급한 몸짓, 납작해진 배를 쥐고 터져나오는 통곡. 그 순간 킬빌은 무고하게 죽은 9명의 목숨을 보상받으려는 처절한 복수극으로 나가려는 듯 보이지만 곧 짧게 챕터를 끊어가면서 블랙스플로이테이션의 찬란한 원색과 텍사스의 나른한 냉소로 옮겨간다. 도대체 이건 무슨 영화인가? 타란티노에게 킬빌은 앨범으로 치면 그레이트 히트 앨범이다. 그는 여전사와 복수라는 기둥 두 개를 박아두고선 숱한 애창곡들로 그 사이에 그물을 쳤다. 센 영화, 그 핏빛의 미학. 타란티노는 친구들에게 듣고서야 알았다지만 킬빌은 이미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 소설과 비슷한 이야기다. 코넬 울리히의 추리소설을 프랑수아 트리포가 연출한 검은 옷의 신부는 결혼식장 앞에서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신부가 차에 탔던 사람들을 차례로 살해하는 내용이다. 킬빌도 외양은 비슷하다. 살모사 암살단의 킬러였던 브라이드 우마 서먼, 코드명 블랙코브라는 텍사스 엘파소로 달아나 결혼식을 올리려 한다. 그러나 보스 빌과 옛 동료 4명이 들이닥쳐 식장 안에 있던 사람 전부를 죽이고 빌의 아이를 베고 있던 브라이드의 머리를 총으로 쏜다. 브라이드는 코마 상태에서 4년을 보낸 뒤 깨어나 복수를 시작한다. 200페이지가 넘는다는 시나리오의 정체가 궁금해질 정도로 킬빌은 단순하다. 최소한 1편만은 그렇다. 그러나 이 영화를 만든다는 건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타란티노는 브라이드가 복수 대상 리스트에 오른 5명을 찾아갈 때마다 다른 장르의 영화를 만들고자 했다. 그는 살모사 암살단원을 여기저기 흩어놓고 관객에게 브라이드와 함께 멀티플렉스 사이를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 했다. 그 때문에 촬영 감독 로버트 리처드스는 브라이드가 리스트의 이름 하나를 지울 때마다 새로운 스타일을 고민해야 했다. 타란티노가 그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인에게 상처받은 청년 같은 표정을 짓곤 했으므로 1편에서 그 절정은 청여복의 전투였다. 도쿄 암흑가의 여왕 이시 오렌 루시 리우은 수백 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것이 당연했다. 컴퓨터 그래픽을 싫어하는 타란티노는 1대 100에 달하는 그 난투극을 찍느라 펄프 픽션의 전체 촬영 기간 10주에 육박하는 8주를 소비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가 원한 대로 청여복 전투는
지옥의 묵시록의 헬리콥터 장면이 전쟁 영화에서 차지하는 것과 같은 위치를 액션 영화에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한 컷 한 컷을 모두 언어로 폭로한다고 해도 그 피바다는 눈으로 확인해야만 진가를 알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일본을 제외한 국가의 관객은 붉은 피보라를 모노크롬으로 탈색한 흑백 버전을 보게 될 것이다. 타란티노는 아시아 관객을 위해 청여복을 컬러로 촬영했지만 눈알이 뽑혀나가고 발목이 잘리는 장면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청여복 전투는 금연자 복수 외파리 검객 등이 보여준 장철의 잔인한 사지절단, 액션의 분수 같은 피를 사랑하는 사무라이 영화의 관습을 더했다. 전선과 전선이 만나 불붙는 하얀 불꽃처럼 처절한 핏방울이 튀어오르는 것이다. 전투의 대미 칼날에 찢긴 오렌의 흰 기모노 위에 흐르는 일본 노래는 학살의 꽃이다. 앨범으로 치면 그레이트 히트 앨범. 인터뷰 도중 오마주라는 단어를 수없이 언급한 타란티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여러 영화들에서 버나드 허먼과 퀸시 존스, 아이작 헤이즈,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을 가져와 인용했다. 그것은 쇼브러더스가 좋아한 방법이었다. 타란티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골랐다는 이유에 덧붙여 이렇게 설명한다. 군은 샤프트 테마를 썼고 태권진구주는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테마를 썼다. 저작권은 사지 않았다. 어차피 작곡가들은 알지도 못했을 테니까. 구의 음악은 원작보다도 멋있어서 몇 번을 듣고 싶어질 거다. 타란티노가 킬 빌을 그레이트 히트 앨범에 비유한 것은 어쩌면 비유가 아닌지도 모를 일이다. 유명인 하토리 한조가 브라이드에게 일본도를 선물하는 장면에는 마카로니, 웨스턴과 함께해온 엔니오 모리코네의 선율이 깔린다. 비정하고 차갑지만 지켜야 할 계율이 있는 전사들 혹은 총잡이들이 국경을 넘어 하토리 한조의 다다미방에 발을 딛는 듯하다. 그러나 넘친다 싶으면 타란티노는 음악을 걷어낸다. 오렌이 마지막 말을 남기는 대목에서 들리는 거라곤 겨울 바람소리와 딸그락거리는 수통 소리뿐이다. 아들을 동반한 검객의 사무라이가 들었던 세상 마지막 소리를 오렌도 들으면서 쓰러진다. 타란티노가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건 날마다 영화 한 편을 필름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는 내게 영화를 보는 것과 영화를 만드는 것은 한데 얽혀있다고 말했다. 아마도 펄프 픽션을 찍으면서 처음으로 복수에 나선 여전사를 떠올렸을 때 그 머릿속에는 하나의 목록이 타이핑되고 있지 않았을까? 타란티노는 수많은 복수극들을 참고했고 그 절절하면서도 무자비한 정서를 킬빌에 누벼넣었다. 타란티노가 아는 영화의 여인들은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다. 어느 부모는 매음굴에 팔려간 딸을 보고 절망해서 목숨을 끊는다. 남편은 살해당하고 자신은 강간당한다. 낭인들에게 살해당하는 부모를 지켜본다. 그러나 모두들 살아남아 복수를 한다. 이 사연들이 피눈물을 모아 애니메이션 파트 오렌의 족보에 흩뿌리는 것이다. 오렌은 9살 때 일본도가 아버지의 몸을 바닥에 못 박는 걸 보았고 침대 밑에 숨어 침대 위에서 죽은 어머니의 핏방울을 맞았다. 2년 뒤 그녀는 원수를 갚고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피를 음미하면서 웃는다. 오렌의 과거를 설명하는 브라이드의 내레이션은 다소 코믹하지만 킬빌은 이처럼 미국인으로서는 쉽게 터득할 수 없는 감정을 품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브라이드의 사부로 출연하는 액션스타 고든 리우는 쿵우 동작을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은 당신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말했다. 타란티노는 쿵우가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 존중하는 법을 익히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존중하면 이해하게 되는 법이다. 타란티노는 킬빌을 단 한 컷도 포기할 수 없었다.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은 3시간 넘는 액션 영화를 시장에 내놓을 수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킬빌을 2편으로 나누어 개봉하기로 결정했다. 킬빌 2편은 내년 2월 미국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한때 브라이드의 연인이었던 보스빌이 얼굴을 보여주고 모종의 이유로 밝힐 수 없었던 브라이드의 진짜 이름을 알 수 있고 타란티노가 능숙하게 써내려간 좀 더 많은 대사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전해지는 소문이다. 넉 달간 기다리는 일은 지루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킬빌은 복수는 차가울 때 먹어야 맛있는 음식과도 같다는 격언으로 시작한다. 그 경고는
킬빌 2편을 기다리며 몸달아하는 관객에게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듯하다. 킬빌 2. 기모노 의상 재고집이었죠. 도쿄에서 만난 이시 오렌 역의 루시 리우. 타임은 킬빌은 이시 오렌에 관한 영화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11살 나이에 부모를 죽인 남자의 배를 가른 오렌은 그만큼 매력적인 캐릭터지만 눈밭에 선 루시 리우의 차가운 자태가 없었다면 그 매력은 조금 힘을 잃었을지도 모르겠다. 킬빌에서 입은 흰 기모노의 안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세탁소에 가 있답니다. 피가 많이 묻었거든요 라고 농담을 던진 루시 리우는 또박또박하고 진지한 대답들을 들려주었다. 킬빌은 일본 사무라이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오렌과 브라이드가 눈 쌓인 정원에서 대결하는 장면에도 그 정신이 녹아있는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렌은 검을 뽑기 전에 신발을 벗고 눈을 밟는다. 그것은 일종의 의식, 사무라이 정신이 드러나는 의식이다. 오렌은 브라이드를 동등한 전사로서 존중하고 그녀의 복수심을 인정한다. 오렌 역시 부모를 살해한 야쿠자에게 복수를 했기 때문이다. 오렌과 브라이드는 같은 조직에 속한 킬러였으므로 서로를 잘 알고 있다. 오렌은 상처를 입은 뒤 너를 비웃었던 걸 사과한다라고 말하고 브라이드는 그 사과를 받아주마라고 대답한다. 전사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이 배어나오는 대화다. 킬빌에는 또 하나 중요한 대사가 있다. 오렌은 죽기 직전 하토리 한조의 검이 맞구나 라고 중얼거린다. 하토리 한조는 검의 명인이다. 오렌은 다른 무엇도 아닌 명인이 만든 검에 의해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이너스 쿠엔틴 타란티노와는 처음으로 같이 일했다. 그와 작업한 느낌은 어땠는가? 타란티노는 열정적인 감독이다. 그는 무술 훈련에도 동참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직접 보여주려고 애썼다. 그는 또한 배우의 의견을 들어주는 감독이다. 타란티노는 오렌이 남자아이 교복을 입기를 원했다. 하지만 나는 오렌이 여성적으로 보이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기모노를 입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타란티노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긴 대화를 통해 내 제안을 받아들여 주었다. 이건 감독으로선 큰 양보일 수 있다. 나도 고집이 센 편인데 타란티노에게서 열린 마음을 배웠다. 마이너스 킬빌에는 오렌의 과거가 담긴 애니메이션이 들어있다. 그 애니메이션이 연기하는데 영향을 주었는지 오렌은 사악한 여인이지만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었다. 오렌은 어린 시절에 참혹한 일을 겪었다. 그걸 바탕으로 나는 좀 더 풍부한 감정을 가진 캐릭터를 구축했고 관객 역시 그녀를 단지 악마로만 보진 않을 거다. 마이너스 미녀 삼총사 XBS 세버 등의 액션 영화에서 강한 여성을 많이 연기했다. 킬빌과 당신의 전작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페이백 미녀 삼총사 XBS 세버는 재미있고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영화였다. 하지만 킬빌은 성인을 위한 액션의 섬세한 감정이 배어있는 영화다. 머리 꼭대기만 잘리는 장면처럼 코믹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명예와 존경, 자긍을 표현해야 했다. 킬빌 3. 우마 서먼 포스터 붙여놓고 아뷰. 도쿄에서 만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는 헐렁한 검은 티셔츠와 검은 반바지 차림으로 나타났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탔던 어느덧 부록에 이른 감독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타란티노는 함부로 입은 듯한 그대로가 편안해 보였다. 인터뷰도 비슷했다. 그는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길고도 분방한 가끔은 어긋나기도 하는 답변을 수다스럽게 늘어놓았다. 킬빌이 그의 어떤 영화보다도 흥행에 크게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저 영화광처럼 느껴지는 그 모습이 변할까 싶었다. 영화 만드는 일을 모험 애드벤처이라고 표현한 타란티노는 영화 한 편이 인기를 얻었다고 해서 그 모험을 포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말했다. 마이너스 킬빌 1편은 브라이드와 오렌, 두 여전사를 중심으로 내세운다. 미국 액션 영화로서는 드문 경우인데 어떻게 이런 착상을 하게 됐는가? 나는 일본 영화와 홍콩 영화를 무척 좋아하고 많이 보기도 했다. 쇼 브러더스가 제작한 쿵후 영화나 일본 사무라이 영화는 여성에게 비중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여전사는 미국에선 낯선 개념이지만 동양에선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가 좋아한 그런 부분들을 여전사가 존재하지 않는 미국 영화에 가져오고 싶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내가 여성을 좋아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여성에게 힘을 부여하는 영화,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영화를 만들고자 했다. 10서너 살 먹은 소녀들이, 남자아이들이 슈퍼히어로 포스터를 벽에 붙여놓듯 우마 서먼의 포스터를 붙여놓고 저렇게 강한 여자가 됐으면 하고 꿈꿀 수 있도록 말이다. 우마 서먼이나 루시 리우, 구리야마 치아키 오렌의 소녀 보디가드. 그거는 그 아이들에게 쿨한 모범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마이너스 당신은 킬빌을 올해 1월 타계한 후카사쿠 긴지 감독에게 바쳤다. 의리 없는 전쟁 배틀로얄 등을 포함하는 그의 영화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1992년 저수지의 개들을 홍보하기 위해 일본에 왔을 때 후카사쿠를 처음으로 만났다. 얼마나 큰 행운이었겠는가?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이었다. 그런데 막 갱스터 영화를 만든 젊은 감독이 나이든 거장을 만나 질문을 퍼부을 수 있었다니. 그 뒤 후카사쿠와 나는 12년 가까이 우정을 유지해왔다. 우리는 내가 일본에 올 때마다 혹은 후카사쿠가 LA에 올 때마다 만났고 소니치바와 셋이서 팜스프링스에서 주말을 보낸 적도 있다. 그 무렵 후카사쿠는 미국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나는 아시아 영화들의 영향을 받아 저수지의 개들을 만들었고 그건 조금도 고치지 않고 홍콩 영화라고 소개해도 누구나 믿을 만한 영화였다. 저수지의 개들에는 다카쿠라 겐이나 소니 치바가 출연한 야쿠자 영화의 흔적도 있었는데 후카사쿠 긴지가 바로 일본 야쿠자 영화와 그 스타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감독이었다. 지금은 시네마테크들이 후카사쿠 긴지의 영화를 발견해서 미국에 소개하고 있다. 마이너스 킬빌 역시 후카사쿠 긴지의 그늘 아래 있는 영화인가? 영화를 봐서 알겠지만 킬빌은 부모라고 부를 만한 영화 목록이 무척 길다. 웃음 후카사쿠 긴지의 검은 도마뱀은 오렌의 캐릭터를 만들면서 참고한 영화이고 액션 장면을 연출하는데도 도움이 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영화는 배틀로얄이었다. 배틀로얄은 최근 5년 동안 나온 영화들 중에서 최고의 걸작이라고 부를 만하다. 나는 배틀로얄을 보면서 킬빌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특정한 장면이나 캐릭터를 인용한 건 아니고 영감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다. 후카사쿠는 프리프로덕션 과정에 관여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건네준 시나리오를 읽고 코멘트를 달아주었고 기술적인 부분, 특히 프로덕션 디자인과 코스튬 디자인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구리야마 치아키를 소개해준 사람도 후카사쿠였다. 지금 이렇게 일본에 왔는데 후카사쿠는 세상을 떠나 이 영화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슬프다. 마이너스 일본과 홍콩의 액션 영화는 서로 스타일이 다르다.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들을 어떤 식으로 킬빌에 담았는가? 미국에서는 홍콩 쿵후 영화를 올드스쿨 쿵후라고 부른다. 언뜻 보기에 사무라이 영화와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두 장르는 서로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나는 킬빌을 만들면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었다. 동전을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교차하지 않는가? 그처럼 코미디와 드라마를 섞고 여러 가지 스타일을 적용하고 다양한 감정을 녹이고 싶었다. 예를 들면 홍콩 쿵후 영화는 전투 장면나 엔딩씬이 너무 길어서 처지는 실수를 하곤 한다. 청여복 전투는 그런 단점을 보완해 다양한 스타일과 비주얼을 섞은 장면이었다. 브라이드는 제일 먼저 오렌의 부하들인 죽음의 88인회와 사무라이 스타일로 싸우고 고고어는 재패니메이션 스타일로 싸운다. 그 다음은 100여 명의 야쿠자와 브라이드가 맞붙는 장면이다. 100대1의 싸움은 쇼 브러더스의 전매 특허나 마찬가지라서 그 스타일로 찍었지만 청여복이 일본 건물인 탓에 일본적인 비주얼과 조화를 이루는 문제가 중요했다. 마지막 눈 내린 정원에서 오렌과 단둘이 벌이는 결투는 고전적인 사무라이 영화 스타일의 동화적인 분위기를 더했고 세르지오 레오네의 마카로니 웨스턴을 섞었다. 마이너스 오렌의 과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지. 나는 대단한 애니메이션 팬이다. 킬빌은 내 열정에 따라 마음에 드는 영화를
이것저것 넣어보고 싶었다. 큰 냄비에 스튜를 끓이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 공각기동대 블러드 더 라스트 뱀파이어를 제작한 프로덕션 IG를 찾아갔다.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르니까 시나리오를 주고 한 컷 한 컷 설명하면 그들이 캐릭터와 콘티를 그리는 식으로 일했다. 이 편에는 한국인 캐릭터도 등장. 마이너스 킬빌은 당신의 영화 중에서 개봉 주말 성적이 가장 좋았다. 폭력의 수위가 높아서 A등급까지 받았는데 관객이 킬빌의 어떤 점을 좋아했을까? 미국 관객은 킬빌처럼 와일드하고 동양적인 정서를 가진 액션 영화를 접해본 적이 없다. 미국 언론은 이 영화를 센세이션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했다. 낯선 액션 스타일이지만 미국적인 감각으로 소화했기 때문에 흥행에 성공한 것 같다. 재미있게도 킬빌은 첫 주 관객의 40%가 여성이었다. 미국 여성 관객은 폭력적인 영화를 즐겨보지 않지만 이번에는 강인한 여전사들에게 끌린 모양이다. 킬빌의 여전사들은 전사로서의 신념과 명예를 소중하게 여긴다. 그들은 진정한 전사다. 귀여운 여자들이 나와 몸에 붙는 옷을 입고 키득거리는 미녀 삼총사와는 다르다. 아마 아시아에서는 킬빌을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대중적인 영화로 받아들일 것이다. 아시아는 폭력을 다루는 영화에 익숙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전사들의 전통도 있기 때문이다. 동양과 서양의 시각 차이를 드러내는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다. 저수지의 개들에서 위장 수사 중이었던 형사팀 로스는 경찰이 습격하기 전에 조직의 일원인 하비 카이틀에게 자신의 신분을 고백한다.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비 카이틀은 그를 선의와 명예로 대했기 때문이다. 서구 관객은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런 말을 뭐하러 한 거죠? 라고 묻곤 했지만 아시아에선 누구도 그런 걸 궁금해하지 않았다. 마이너스 당신은 동양의 액션 영화에 관심이 많다. 혹시 한국 액션 영화도 본 적이 있는가? 정창화 감독의 죽음의 5손가락은 미국에서 처음 개봉한 쿵우 영화 중 하나였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감독 중 한 명이다. 하지만 내가 좀 더 좋아하는 한국 감독은 황풍. 타란티노는 홍팽이라고 발음했지만 황풍은 왕펑이라는 광둥어 이름 혹은 황펑이라는 만다린 이름으로 활동했다이다. 황풍은 골든하베스트 소속이었던 여배우 모형 1970년대에 주로 활동했고 무술 실력이 뛰어났던 여배우 이소룡의 용쟁호투, 정창화 감독의 파괴 등에 출연했다고 자주 일하면서 태권 진구주, 철장 선풍퇴 같은 액션 영화들을 찍었다. 내용은 주로 일제 식민지 시기 한국에서 중국인과 한국인들이 함께 일본에 저항하는 이야기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홍콩 액션 영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황풍이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이다. 이건 70년대 미국 영화에서 가장 뛰어난 감독이 흑인이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물론 그런 흑인 감독은 없었다. 마이너스 당신은 우마 서먼이 출산할 때까지 기다려서 킬빌을 찍었다. 서먼은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처럼 보인다. 그녀는 유라는 이니셜로 킬빌의 캐릭터 작가 역할을 하기도 했다. 우마 서먼과 나는 친밀하고 다정한 사이다. 말로 설명하긴 힘들지만 내가 그녀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거다. 우마 서먼은 킬빌을 촬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다른 영화를 찍을 때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비슷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왜 당신 영화에 나오면 내가 더 연기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나아 보일까라고. 나는 내가 당신을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었다. 킬빌 홍보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려던 계획이 취소됐다. 혹시 이 편이 개봉하면 한국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 아직 이 편을 완성하지 못해 한국에 갈 수 없었다. LA로 돌아가서 후반 작업을 해야 하니까. 지금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펄프 픽션이 가장 먼저 개봉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에 꼭 가고 싶다. 킬빌 VOL. 이에는 LA의 코리아타운도 나오고 중요한 한국인 캐릭터도 등장할 거다. 킬빌 4. 킬빌이 참고한 영화 목록. 너에게 오마주를 날려. 쿠엔틴 타란티노는 킬빌을 스튜를 끓이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했다. 무엇으로 끓였는지 모른다고 해서 스튜 맛이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희귀한 재료가 들어갔는지 안다면
감회는 각별할 터다. 이것은 아마도 길고도 긴 타란티노의 레시피 목록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순서는 가나다순이다. 검은 도마뱀 후카사쿠 긴즈의 1968년작으로 궤도 검은 도마뱀의 활약을 그린 영화다. 오렌이 죽음의 88인회를 이끌고 도쿄를 활보하는 모습은 숱한 범죄자들을 거느렸던 검은 도마뱀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이 영화는 인기가 많아서 흑장미의 관이라는 외전을 낳기도 했다. 에도가와 람포 원작을 미시마 유키오가 희곡으로 각색한 작품. 그들은 그녀를 애꾸라 부른다. 원제가 스릴러 -N GRYM 필름인 이 스웨덴 영화는 매음굴에 팔려간 소녀가 스스로 복수에 나서는 성인 영화다. 타란티노는 안대를 한 주인공의 모습에서 엘르 드라이버 데릴 한나를 발견했다. 그는 데릴 한나에게 이 영화를 보여주었지만 한나는 아니, 이거 포르노잖아요. 라며 깜짝 놀랐다고 한다. 타란티노는 그녀에게 그래도 좋은 포르노인걸요라고 답했다. 그린 혼잇 죽음의 88인회가 쓰고 다니는 검은 마스크는 1966년 제작된 TV 시리즈 그린 혼잇에서 가져왔다. 동양 액션 영화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그린 혼잇은 평범한 청년이 마스크를 쓰고 범죄 집단과 맞서는 대부분의 슈퍼히어로 영화와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점이라면 쿵무의 달인인 일본 청년 가토가 보조역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었다. 영화화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 시리즈. 그림자 군단 1980년대에 방영된 TV 시리즈. 타란티노는 이 시리즈를 LA에 있는 일본 방송사를 통해서 봤고 열광적인 팬이 되었다. 올해는 그림자 군단 네 번째 시리즈에 등장하는 여성 닌자. 그는 오렌이 매우 일본적이지만 그리 흔하지는 않은 이름이어서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소니치바가 주인공 하토리 한조를 연기했는데 이것은 브라이드에게 일본도를 만들어주는 명인의 이름이다. 블러드 더 라스트 뱀파이어 소녀 사야는 세일러복을 입고 일본도를 휘두른다. 교복을 입고 일본도로 보스 마스모토의 배를 가르는 어린 오렌을 보면 그녀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고고도 사야를 보고 만든 캐릭터. 킬빌 애니메이션 파트를 담당한 프로덕션 아이 치가 제작했다. 사무라이 픽션 청여복 전투에는 푸른 배경 위에 브라이드와 야쿠자들의 실루엣만 보이는 장면이 있다. 배경을 붉은색으로 바꾸면 사무라이 픽션과 똑같다. 타란티노는 사무라이 픽션을 봤지만 골든하베스트와 쇼브러더스의 쿵후 영화 오프닝 크레딧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강렬한 색채의 배경 위에서 실루엣만으로 쿵후를 보여주다가 음악으로 넘어갔다. 수라설의 주인공 유키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뒤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남은 소녀. 오렌의 캐릭터와 정원의 결투에 영향을 끼쳤다. 주연가지 메이코는 주제가 학살의 꽃을 직접 불렀는데 타란티노는 오렌의 마지막을 위해 이 노래를 가져왔다. 신의리 없는 전쟁 사카모토 준지가 감독한 이 영화에서 호테이 도모야스는 주연과 음악을 겸했다. 오렌과 브라이드가 눈 쌓인 정원에서 대결할 때 처음 깔리는 빠른 비트의 음악은 호테이 도모야스가 작곡한 이 영화의 테마. 호테이 도모야스는 철없는 젊은이들이 복수하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무라이 픽션의 검술. 고수 카자마스리이기도 하다. 아들을 동반한 검객 킬빌은 호스를 꾹 눌렀을 때처럼 뿜어져 나오는 피가 난무하는 영화다. 타란티노는 이런 설정이 미스미 겐지가 감독한 아들을 동반한 검객 시리즈를 재현한 거라고 했다. 아들을 동반한 검객은 한때 쇼군의 호위무사였던 오가미가 유모차에 태운 어린 아들과 함께 방랑하는 이야기. 사지를 절단하고 신체를 반으로 쪼개는 잔인한 장면이 많다. 타란티노는 이 영화처럼 칼을 맞은 사무라이가 피를 흘리면서도 고통스럽게 서 있다가 쿵하고 쓰러지는 걸 찍고 싶었다고 한다. 직격! 지옥권 이시 데로오는 이시 타카시와 함께 타란티노가 존경하는 두 이시 중 하나다. 그가 감독하고 소니 치바가 출연한 직격! 지옥권에는 한 남자가 적을 피해 천장에 몸을 밀착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은 오렌에게 존재를 들킨 브라이드가 몸을 숨기는 대목에 인용됐다. 천하제일권 브라이드가 적들을 만나 아픈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사이렌 소리와
비슷한 음악이 울린다. 이 음악은 퀸시 존스가 TV 영화 아이언사이드를 위해 작곡한 것이다. 아이언사이드는 총에 맞아 은퇴한 형사가 백의종군하면서 범죄자들과 싸우는 영화. 그러나 라열이 출연한 홍콩 영화 천하제일권은 이 음악을 무단 도용했고, 타란티노는 아이언사이드가 아닌 천하제일권을 기리면서 이 음악을 사용했다. 코피 브라이드가 제거 대상 2호로 올려놓은 흑인 킬러 버니타 그린 비비카 A. 폭스는 팸 그리어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캐릭터다. 팸 그리어는 코피 폭시, 브라운 등에 출연했던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영화의 여신. 타란티노는 제키 브라운의 그녀를 모셔와 경의를 표한 바 있다. 쿵후 미국인들이 홍콩 액션 영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태어난 TV 시리즈. 스승의 복수를 하고 미국으로 도망온 소림 고수가 등장한다. 소림승을 연기해 쿵후 영화의 아이콘이 되었던 데이비드 캐러디는 킬빌의 살모사, 암살단의 보스 빌로 출연했다. 하니 클로더 타란티노는 클로더는 복수를 테마로 삼은 영화 중에서 최고작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 영화에서 섹스 아이콘 라켈 웰치는 그녀의 남편을 살해하고 그녀를 강간한 세 남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사격수를 배운다. 사격수를 가르치는 사람은 현상금 사냥꾼 토마스 프라이스 로버트 컬프. 타란티노는 브라이드와 하토리 한조의 관계는 한이와 토마스의 그것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홍익관 라열과 유가위 고든 리우가 출연한 쿵후 영화. 라열은 사악한 정부 관리와 함께 소림사를 불태우려는 악당 파이메이로 등장했다. 페이메이는 킬빌 2편에서 모습을 드러낼 브라이드의 사부 이름. 라열 대신 고든 리우가 파이메이를 연기했다. 타란티노는 어린 시절 우상이었던 고든 리우를 캐스팅한 데 감격했는지 1편에선 그에게 오렌의 신복잔이 목까지 맡겼다. 흡혈귀 고케미드로 사토 아즈메가 연출한 외계에서 온 뱀파이어가 등장하는 영화. 브라이드가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도쿄는 이 영화가 사용했던 미니어처다.